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영상을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신청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뭐 하나 똑바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다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자유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해서 고소가 됐죠. 고영주 전 박문진 이사장은 고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검찰은 고영주 전 이사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구형을 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보더라도 이 땅에 과연 자유가 있는지 의심해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된 것인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을 더 우선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김여정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내용을 좀 보시죠. 자, 북한의 김여정은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북 전단 조치를 안 하면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각오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는데요. 자, 그런데 다른 언론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여정이 대북 전단에 대해서 윽박을 질렀다라는 것이고 바짝 엎드린 정부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논조가 조금 다르죠. 자, 이거를 보니까 어떤 거에 논조가 맞는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여정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쓰레기들이 함부로 최고존엄을 건드린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김여정의 발언으로 봤었을 때 과연 저거를 저렇게 중립적으로 보도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윽박질렀다라고 보도하는 게 맞을지 어떤 논조가 적절한지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에 김여정이 저렇게 윽박을 질렀는지. 자, 해당 내용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요.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5월 31일 김포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 전단을 살포를 했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제 김여정이 저렇게 윽박을 질렀던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러면 뭐냐? 저기서 이제 김여정이 쓰레기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을 지칭해서 한 거 아니냐?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저렇게 윽박지른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봤을 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여정이 이렇게도 얘기했네요. 나는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 자, 여기서 못된 짓을 하는 놈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누군지 여러분들은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광대 노름을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잡돌이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김여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대북 전단을 저렇게 이제 살포하는 것 자체가 광대 노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김여정이 지금 요구하는 것처럼 법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저거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대북 전단을 살포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보호받아야 하는 이 헌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충분히 표현의 자유로서 인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김여정이 조금 뻔뻔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김여정이 이렇게 얘기하죠.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북남 군사합의 파기 이런 것들이 이제 들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합니다. 아무래도 김여정이 저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 제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저 사람의 평생의 어떤 그 삶 동안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뭔지를 못 누려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반면에 이제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지켜지는 그런 나라죠. 헌법을 통해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현의 자유가 지켜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전에 이제 금태섭 의원이 다른 얘기를 했다라 그래가지고 징계를 받는다든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조차도 그렇게 징계를 하는 게 지금 집권 여당의 모습이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과연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자, 통일부는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놀랍게도 김여정의 한마디에 대북 비라 중단 법을 개정할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니까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이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고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악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통일부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내세워가지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보다 마치 환경오염이 앞서는 듯한 그런 식의 지금 취지로 발언했는데 우리가 한번 질문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 자 이렇게 이제 봉다리에 넣어가지고 풍선 형태로 이제 띄우는 거 아닙니까? 질문 저 풍선 두 개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환경이 파괴가 될까? 글쎄요 저거 이제 막 풍선이 이제 막 터져가지고 이제 종이 뭐 이렇게 몇 개 쪼가리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걸로 얼마나 많이 환경이 파괴가 될까? 글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통일부가 정말 자기 스스로도 저런 얘기를 하면서 부끄럽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오염을 통해 가지고 헌법이 지금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도 된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대북 전단을 뿌리게 된다면은 그 이제 접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안보 자체가 좀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 이거는 조금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자, 청와대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북 전단은 백해무익하다라고 하면서 안보의 위해를 가져오는 행동에 대해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뭐가 일리가 있는 얘기냐? 나의 어떤 표현의 자유로서 내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피해가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몇 시간 만에 바로 법을 개정해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얘기죠. 정상적인 국가였다라고 한다면은 표현의 자유라는 거, 헌법이라는 것이 존중되는 나라라고 한다면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누군가가 김여정이가 그 한마디 했다라고 해서 법을 통해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내 표현의 자유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토론과 토의를 통해 가지고 조정되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조정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 정부는 어떻게 된 정부인지 대바람에 그냥 법을 통해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국민의 안전에 대해 가지고 중요시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불과 몇 시간 만에 법 개정을 통해서 기꺼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만큼 국민의 안전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묵묵부답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불과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북쪽에서 우리 GP를 고사총으로 쐈었습니다. 고사총이 뭡니까? 항공기나 헬기를 격추하는 용도로 쓰이는 총이 고사총이에요. 그 총으로 우리나라 GP를 쐈었죠. 정말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을 중요시하는 정부라고 한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북쪽에 책임을 물었어야 되겠죠. 사과를 요청을 했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풍선 막 띄워가지고 하는 것이 그렇게 국민의 안전에 위험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법으로 개정하겠다라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저런 큰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냥 들고 일어나고 난리를 쳐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당시에 우리나라 군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국방부가 당시에 뭐라고 했었습니까? 우발적 충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충격 당시 북한군 GP 근무교대 시간이었고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고 GP 근처 밭에서 일상적인 영농 활동이 목격됐다라는 것을 이유로 우발적 충격이라고 했죠. 항공기를 격추하는 데 쓰이는 총으로 GP를 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는 농사를 짓고 있었다, 짙은 안개가 껴있었다 이런 거를 이유로 해가지고 의도적이지 않았다, 우발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니 과연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국민의 안전을 그냥 단순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쓰는 것인지 우리가 질문해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왜? 최근에는 또 어떻게 개정을 또 했냐면은 신고만 하면은 북한 주민을 만날 수 있게끔 개정을 해버렸죠. 원래는 어땠습니까? 통일부 장관이 접촉 신고를 받고 난 뒤에 남북교류 협력이나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삭제가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쓰는 것인지 아닌지 명백하게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신고를 한다라고 해도 마구잡이로 만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죠. 왜? 그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나라가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 지금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거를 그냥 신고만 만날 수 있도록 한다. 이 저희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성호 의원이 지금 김여정의 발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 제국민도 못 먹여 살리는 주제에.
참으로 비극적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비극적이냐? 저 말이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나와야 되는 것인데 지성호 의원의 발언으로서 나온다라는 것이 제가 참으로 비극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문재인 정권이 언제까지 과연 대통령으로서 남을 수 있을지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뭐 제 주변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만 어디 그렇게 꽁꽁 숨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기꺼이 저한테 메일을 좀 주십시오. 제가 차분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설득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자,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